올해 들어 사주팔자가 주목받으면서 MZ들 사이에서는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는 게 하나의 유행이 되었는데요. 그중 많이 찾는 장소가 바로 호텔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호텔마다 갖고 있는 기운이 다르다면서 기운 투어까지 다니던데요. 서울에도 유명한 호텔들이 많은데 그 호텔들 중에서도 이곳, 그리고 이곳의 사장이 아마 가장 유명하고 또 영향력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람이 밖에 나설 때마다 발언부터 패션까지 모든 게 주목받고 유행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엔 아들 교육법 때문에 학부모로서도 많은 이야기가 돌았죠. 사실 워낙 이 사장님에 대한 기사나 밈이 많이 나오니까 친근하고 느슨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 완벽주의자 스타일의 리더라고 하는데요. 디테일에 집착하는 경영자이자 동시에 사람을 먼저 보는 리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평범한 부모로 살아가는 사람. 과연 그는 어떻게 아버지의 그림자를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호감형 재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들은 어떻게 재벌이 되었나, 재벌 하우. 오늘의 이야기는 삼성가에서 가장 이건희를 닮은 인물,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입니다.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부진은 위로는 오빠 이재용, 아래로는 여동생 이서연이 있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부진 사장은 언론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부진의 한 동기생은 이부진에 대해 이렇게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부잣집 딸이 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야기는 잠깐 들은 것 같지만 이부진 사장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는 졸업할 때까지 접한 게 없다. 하지만 집안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왜 첫째 딸은 무조건 아빠를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부진 사장도 이건희 회장과 여러모로 닮은 구석이 많아서 별명이 리틀 이건희인데요. 아버지 이건희도 여러 자녀 중에서도 이부진이 가장 자신과 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실제로 공식 행사장에서 이부진의 손을 꼭 잡고 다니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고, 주변에서는 능력까지 닮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부진은 대학 시절 경영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아동학을 공부한 이부진은 아버지 이건희의 옆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사업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딸이라서가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가능성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호텔신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2000년대 초 호텔신라에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한 이부진은 사무실에만 있지 않았어요. 행사장 동선을 직접 따라 걸어보고 직원들이 움직이는 경로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씩 메모를 하고 현장에서 몸으로 익혔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과 함께요. 이건희는 아예 2달 정도 신라호텔에 머물면서 딸이 하는 일을 직접 지켜봤어요. 회의에 참석하는 건 기본이고 객실 상태부터 식당 서비스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하죠. 단순 격려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밀착 경영 지도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건희 회장이 신라호텔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이건희가 수저를 들어보더니 짧게 한마디를 합니다. 무겁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부진 사장은 고민도 없이 수천 개에 달하는 수저를 그대로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수저 박사가 되어서 새로 기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부담이 없는 무게가 얼마인지, 또 식사 중에 피로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떤 두께와 길이가 적당한지 직접 확인해 최적의 수저 세트를 도입했죠.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건희와 이부진이 객실을 점검하던 중 이건희가 휴지통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호텔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나? 화재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부진은 또 호텔 안에 있는 모든 휴지통을 철제로 바꿔버렸습니다. 비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이부진의 경영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않는 습관,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바꾸는 결단력, 그리고 그 기준을 전체에 적용하는 실행력입니다. 이렇게 이부진은 리틀 이건희라는 별명으로 재계의 본인의 이미지를 각인시켰죠. 이 과감하고 끈질긴 디테일은 다른 사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호텔만큼 돋보이는 이부진의 사업은 면세점인데요. 우리 지금 공항 면세점에 가면 정말 많은 럭셔리 브랜드가 있는데 그중 빠지지 않고 꼭 있는 매장이 바로 루이비통이잖아요. 근데 사실 2009년까지만 해도 이 루이비통은 전 세계 공항에 매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위해 인파가 몰리는 곳에 굳이 매장을 두지 않겠다는 게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고집하던 이유였죠. 이때 이부진이 면세 한류를 외치면서 나섰습니다. 2009년 루이비통 그룹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자마자 이부진이 바로 회장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끈질기게 붙잡고 협상을 이어갔다고 하죠. 그렇게 결국 전 세계 최초로 공항 면세점 최초로 루이비통 매장을 열게 만듭니다. 이후에도 2년을 이어가 국내 1호 단독 매장도 신라호텔에 입점시켰고요. 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서 이부진은요, 집안 대대로 최대 라이벌이었던 회사와 손을 잡기도 했는데요. 바로 현대 정몽규 회장과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을 따낸 거였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쟁자까지 찾아가는 이부진의 배포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부진은 결혼에 있어서도 되게 과감했어요. 재벌가들의 결혼이라고 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집안 어르신들끼리 마주 앉아서 자녀들의 혼담을 나누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고 또 조건과 조건이 맞춰지는 일종의 전략적 선택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부진의 결혼은 그 공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건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부진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무재였습니다. 당시 그는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재벌가 딸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던 사람이었죠.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났다는 이야기, 혹은 경호 업무를 하면서 가까워졌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다만 분명한 건 이 관계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 삼성과의 반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부진은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주변 친지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밀어붙였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99년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결혼은 재벌가 딸과 평범한 사원의 사랑, 이른바 현실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현실은 이야기처럼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결혼 직후 이무재는 삼성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삼성 계열사에서 빠르게 승진하며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됐죠. 그러나 환경의 변화만큼 두 사람의 관계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배경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내부에서는 갈등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2014년 이부진은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혼 과정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무재는 이혼에 반대하며 법적 다툼에 들어갔고 재산 분할을 둘러싼 소송도 길게 이어졌죠. 당시 이무재 측은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요구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끝에 결국 2020년 판결이 확정됩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고 이부진은 약 14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이부진에 주목하고 또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성과나 가족사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라호텔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부진 사장의 통 큰 선행도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텔 신라에서 진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4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택시 한 대가 신라호텔 입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었거든요. 호텔 로비 입구가 완전히 망가졌고 피해 금액은 무려 4억 원이 넘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겠죠. 위험하기도 하고 건물도 망가졌고 입구부터 이렇게 망가졌으니 고급스럽고 편안한 호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부진은 바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고를 낸 택시기사 집을 찾아가서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돌아온 보고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고 역시 택시기사가 고의로 낸 게 아니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부진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처리합시다. 4억 원의 배상을 전부 면제시켜줬죠. 또 2015년 대한민국의 메르
메르스 사태 때 제주 신라호텔에 메르스 의심 환자가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부진은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제주로 내려가 투숙객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곧바로 호텔을 폐쇄합니다. 사실 아무리 재벌이어도 자신의 영업장인 이 큰 호텔을 이렇게 닫아버리는 게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만 무려 3억 원 정도의 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래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숙박비 전액 환불은 물론 항공료까지 보상하며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다고도 하죠. 당찬 여성 사업가 이부진은 옷도 엄청 잘 입어서 재벌 패션의 대표주자라고 불리잖아요. 명품 패션부터 17만 원짜리 원피스까지 가격에 상관없이 깔끔하고 우아한 패션을 보여줘서 올드머니룩의 정석이라고들 하는데요. 이 밖에도 이부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에는 이 반전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멋있는 커리어우먼의 모습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한 어머니의 모습도 자주 포착이 되거든요. 어린 아들과 수행원 없이 마트에서 카트를 직접 밀고 또 이부진이 깁스를 난 채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진에선 이부진의 아들이 쓴 엄마 사랑해라는 손글씨도 화제가 됐었고요. 최근 가장 화제가 된 건 바로 이부진 교육법이었습니다. 오빠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그렇고 동생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도 모두 해외 유학파 출신인데요. 대부분의 재벌가라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해외 유학 대신 국내에서 키우는 선택을 합니다. 연세대를 졸업한 본인처럼 국내파로 키우겠다는 생각이었죠.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더 좋은 학군을 찾아 한남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사까지 했고요. 입시 준비 과정도 하나하나 직접 챙겼다고 해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아들의 졸업식과 서울대 입학식에서 보여준 미소는 정말 행복한 어머니로서의 이부진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저 하나, 휴지통 하나,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쌓여서 하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어 온 사람은 경영자 이부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건희에게서 완벽을 향한 기준을 배웠었고 그 기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히 리틀 이건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부진, 그 이름 자체로 기억하기 시작했죠.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 이야기였습니다.